축농증과 중이염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감기입니다. 그래서 유독 감기에 잘 걸리거나 오랫동안 감기가 낫지 않는 아이의 경우 축농증과 중이염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방소아과 전문의 박은정 교수와 함께 소아 축농증과 중이염의 한방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흔히 아이들 코에서 노란 코가 많이 나오면 이거 축농증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축농증은 어떤 질환이고 주로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네, 축농증이란 농이 쌓여있는 증상이라는 말 그대로 코감기가 오래 낫지 않는 경우에 코 주위에 있는 부비동, 즉 환기통 역할을 해줘야 되는 뼛속의 빈 공간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부비동은 코 양옆에 있는 상악동과 눈 안쪽의 사골동, 이마의 전두동, 뺨 뒤쪽에 저평동이 있는데 이 중에 코 양옆에 있는 상악동의 염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네. 발병은 어느 나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대체로 4세에서 10세에 후발되었으나 최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비율이 59.5%로 높아지면서 2세에서 5세 소아에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을 감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축농증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알레르기 질환은 아니지만 알레르기 체질의 소아는 감기에 잘 걸리고 낫지 않아 처음에는 급성 비염이나 급성 부비동염으로 시작되지만 낫지 않고 반복되거나 더러는 2차 세균 감염을 하게 되면 만성 부비동염인 축농증으로 발전하게 되죠. 또 알레르기 비염에 의해서 비갑계 점막의 종창으로 폐색 상태가 지속되면 분비물 배출 장애를 가져와서 축농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염은 축농증의 원인의 하나이지요. 또 코와 귀는 유스타키오관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부비동의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중이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중이염은 축농증의 원인이 되는 등 축농증과 중이염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충치와 같은 치아 감염이 있으면 상악동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편도나 아데노이드는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바이러스에 자주 걸리다 보면은 편도 기능이 항진돼서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습니다. 이런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는 분비물의 배출 장애를 가져와서 축농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코뼈가 휘어있는 비중격 망곡이나 코 안에 물혹이 생기는 비용종, 또 비강내 선몽 운동 장애가 분비물의 배출 장애를 가져와서 축농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축농증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왜 수영하면 축농증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수영이나 잠수는 대기오염이나 영양결핍, 피로, 추위의 지속적인 노출과 같이 축농증을 유발시키는 인자 중에 하나이지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호흡 조절이 안 돼서 코나 귀로 물이 들어가거나 찬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서 감기에 걸리게 되면 축농증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수영을 잘 하게 돼서 호흡 조절도 잘 되고 체력이 단련된다면 축농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그 축농증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가 막히고 노랗고 끈끈한 콧물이 나오거나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증상, 또 코피가 나오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잠잘 때 코를 골거나 입 벌리고 숨쉬며 또 코맹맹이 소리가 들리고 코나 입에서 악취가 나지요. 또 부비동을 누르면 통증이 있고 눈 밑에 정맥혈이 우려이 돼서 눈밑이 검푸른 경우 알레르기 그림자라고 해서 알러직 샤이너, 다크서클이라고 하죠. 네. 또 부비동에 고여있는 콧물은 풀면 잘 나오지 않고 잘 때 누우면 목으로 넘어가서 인두를 자극하기 때문에 저녁이나 아침에 특히 아이들이 기침을 하는 경우 또 인후통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비동의 환기장애로 인해서 두통이나 집중력 감퇴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축농증이 있으면 중이염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나 그렇게 발전되나요? 네. 면역력이 약한 알레르기 체질의 소아가 감기가 낫지 않아 축농증이 생기는 경우 임상적으로 볼 때 40% 정도 중이염을 수반할 수 있는데요.